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을 벌였나? 걱정마, 우린 약속은 지킨다. 단 상황을 봐서. 한국이 봉이냐? 그동안 이런저런 말이 많았던 인니의 KFX 분담금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인니 KFX 분담금 5,003억 미납 2020년 10월 20일 한국 인니 KFX 공동개발 재협상 2020년 9월 22일자 뉴스 인니 영국 위성 사용료도 미납 2018년 5월 17일 그리고 인니 분담금 낮춰야 한국과 재협상 2019년 3월 28일 뉴스입니다.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최근 기사에 나왔네요. 그동안 인니가 예산 부족으로 KFX 사업 분담금을 못 내겠다고 하더니 뒤로는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니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오스트레일리아 국방장관에게 비밀 편지를 보냈는데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15대를 인도네시아에 팔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물먹이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니와 국민 보호를 위해 제안했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판매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사실 이번 편지로 문제가 드러나긴 했지만 인니 국방장관이 타이푼에 관심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7월에도 오스트리아 장관 클라우디아 테너 장관에게 사안을 보내 타이푼을 제발 팔아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오스트리아가 지난 9월에는 인니 국방장관에게 답장을 보냈죠. 인니 국방장관이 구매하기로 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비록 중고지만 아직 수명 주기가 20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KFX 분담금 때문에 말도 많은 인니가 몇 년 전부터 타이푼 도입을 염두하고 비밀리에 진행 중이었다니. 그리고 인니는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외에도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프랑스 DCNS의 스코르펜 잠수함, 고윈드급 코르벳 초계함, 미국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도 구매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군사력은 GFP에 따르면 16위입니다. 단연 동남아에서는 타급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병력 상비군 40만 명, 예비군 40만 명, 육군력 전차 310세대, 장갑차 1178대, 자주포 150세대, 견인포 366대, MLRS 42대, 해군력 전투함 총합 282대, 항공모함 없고 구축함 없습니다. 호위 소형함 31대, 잠수함 5대, 공군력 공군기 총합 462대, 전투기 41대, 공격기 39대, 헬리콥터 177대, 공격 헬리콥터 16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고 한국처럼 악과 깡으로 똘똘 뭉친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일찍 SAS가 파견되어 특수부대를 양성해왔고 특수부대 외에 중소규모의 특수전 병력도 뛰어납니다. 흔히 동남아군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강군으로 인정받고 있죠. 육군의 경우 23만 명 규모이긴 하지만 2억이 넘는 인구 대국에 징병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유사시 징집이 가능해서 단기간에 대규모의 보병사단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해군의 경우도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하며 섬이 많은 관계로 1만 톤급 LPD를 5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한국이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4,000톤급 LST 8척, 헬기 갑판이 있는 LSTH도 6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에 대규모 상륙전을 가진 해군이 인도네시아 해군입니다. 공군력은 GFP 순으로는 28위 정도이며 미국의 F-16 파이팅 펠콘 외에 러시아의 수호이 27과 30 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보잉 737 초계기 세대를 비롯해 총 5대의 초계기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기 전력도 빵빵합니다. 보잉 737 1대, CASA C212 9대, C130 허큘리스 20대, EADS CASA C295 15대. 인도는 현재 부족한 국방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 무기들의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2009년 최소 필수 전력 확보 계획을 보면 1차는 2014년, 2차는 2019년, 3차는 2024년에 최소 필수 전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2차 계획도 현재 진행률 60%를 겨우 넘긴 상태이며 2024년까지 3차 계획을 완료해야 되지만 2026년 개발을 완료하는 KFX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인니의 최소 필수 전력 확보 계획을 2024년 안에 완료하려면 싼 가격에 중고 무기를 도입하는 방법뿐이죠. 인니도 인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매번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그리고 인니가 계속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인니의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대선에서는 현재 국방부 장관인 군 장성 출신 프라보 수비안토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당선 후 경쟁자이자 반대 세력인 수비안토를 좋은 의도로 국방장관에 임명하긴 했는데 국방장관 수비안토는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등 난리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프라보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미국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조코이 대통령이 밀고 있는 KFX 사업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무기들에 관심을 가지며 현재 난리도 아닙니다. 조코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정치적 대립으로 KFX 분담금 지급은 진척이 없으며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 5천억이 밀려 있었고 2020년 올해 국방 예산에도 2,700억 원 분담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미루고 있었죠. 한국은 돈이 없어서 인니와 합작해서 KFX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의 규모이기 때문에 인니가 당초 계약한 물량을 사주면 KFX 생산 단가가 일단 많이 떨어지고 동남아 시장에서 교두보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짓이 믿더라도 한국이 잘 달래서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더 얄미운 게 기술 이전 100%를 내걸었다는 것은 쌩양 땡땡이나 하는 짓이죠. 앞서 인니가 재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사업과 관련해 요구한 사항을 보면 황당한 수준을 넘었습니다. 분담금 20%에서 15%로 인하, 100% 기술 이전, 완성품 인니 측 자체 수출 허가, 분담금 기간 연장, 5천억 분담금도 미납 상태에서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그냥 날로 먹겠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인니 국영 언론에 의하면 한국과 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현지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사가 인니에서 나온 배경이 얍실하게도 이번에 KFX 시제품을 본 뒤에 성공할 것 같으니 급하게 분담금 5천억을 최대한 빨리 내겠다면서 긍정적으로 보도했던 것이죠. 아마도 인니는 이번에 밝혀졌듯이 뒤로는 여러 나라와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한국에서는 기술만 쏙 빼먹으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며 한국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날로 먹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심보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100% 기술 이전에 수출 허가, 뒤로는 오스트리아 타이푼 관련 뒤통수까지. 한국은 절대 터키 사례를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